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토요일 날 치러진 지방직 9급 회계학 강의에 대해서요. 저희가 해설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총평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해설에 앞서가지고요. 간단한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직이 원래 국가직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완전 반대였어요. 지방직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쉽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잘 하셨다면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가끔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까다로운 것도 들어가는 편인데 올해는 유달리 계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를 좀 평범하게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문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기본 이론을 여러 번 해독하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회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도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딱딱 답이 보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20문제를 우리 한번 빨리 풀어보면서 이런 것에 출제가 됐었구나 라는 거를 저랑 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본인이 푸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험을 치르실 분도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구나 라고 같이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틀리신 친구가 있다면 이거는 손 들고 나와야 돼요. 1번은 그냥 뭐예요? 우리 원가 6만 원짜리 재고를 1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당연히 재고를 우리가 매가에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핵심은 이거죠. 무슨 기록법이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기록법이다. 제가 계속기록법은요. 매출과 동시에 매출원가가 짝꿍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짝꿍이 4번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라는 단어만 안 놓쳤다면 매출과 매출원가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4번을 바로 정답으로 골랐을 겁니다. 이 문제는 계속기록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의 장부 기록 방법 중에 하나로 배우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정답 4번으로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2번 문제도 어때요? 이것도 저는 딱 보자마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식을 샀대요. 다른 회사 주식을 2천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당기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 또 하나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문제는 어느 것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서 평가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갈래? 기타 포괄 손익 갈래? 요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겠다고 명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배웠죠 뭐. 2천만 원짜리 주식이 2,500만 원 됐으면 500만 원 평가액이 어디로 가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1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답은 2번밖에 없죠. 3, 4번은 이미 공정가 평가를 한다라는 전자에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인지가 되실 겁니다. 2번 문제도 그냥 바로 문제의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3번도 가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저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거의 회계의 기초 중에 기초죠. 거래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회계장부에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죠. 현금 분실한 거 써야죠. 현금을 분실했다라는 걸 써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장부에 써야겠다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거래는 파악되죠. 요거 현금 빌린 거는 당연하고요. 화재가 발생했다. 요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된 것도 회계는 장부에 써야 됩니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계약서만 쓴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계약만 한 거는 아직은 회계상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 자, 그럼 바로 4번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 계산 문제 중에서도요. 그냥 3년 말에 기계의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사실 원래라면 중간에 사야 되거든요. 회계기간 중간에. 근데 이번에는 언제 샀어요? 1년 초에 샀어요. 그러면 딱 3년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의 감가상각 합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1억에서 1,000만 원 뺀 9천만 원을 가지고 10분의 3. 그래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게 얼마인지 구해질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2,700만 원을 1억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7,300으로 나오죠.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어디 출제가 됐냐면 계약.
수익 기준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건데요. 저는 이 문제 보고도 설마 이걸 틀렸을까 싶었어요. 그렇죠? 1번은 뭐냐면 저희가 투두 리스트, 고객님한테 돈을 그냥 법니까? 일을 해야 벌죠. 수행 의무는 대부분 계약서에 쓰지만 거기에 쓰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도 수십 번 얘기했던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투두리스트, 수행 의무는 고객님한테 재화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만 수행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러면 수행 의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던 구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어디가 틀렸어요? 계약부터 해야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가 나오는 거라서 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충분히 같은 선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4번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돈 받아야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요런 거다. 남 대신 받은 건 안 들어가는 건 아실 거고요. 자, 5번까지도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은 수익 비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익은 자본 넣는 거고요. 비용은 자본 주는 겁니다. 다만 주주거래는 빼죠. 근데 1번은 어때요? 여러분들 재무상태 표에 수익 비용이 나와요. 재무상태는 자산부채가 설명하죠.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1번은 뭔 소리니? 바로 틀렸고요. 2번은 보시면 주주로 이루어진 거래는 수익이 아니죠. 주주에게 배분한 것도 비용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자본 증가인데 얘기 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등 주주 거래는 제외한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각각 제공해 주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도 넘어가고요. 7번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됐냐? 질적 특성이요. 우리 4번이 정답이죠? 요것도 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냐면 오류가 없는 서술은 충분히 얘기했듯이 절차상 오류가 없어요. 회계는 모든 면이 퍼펙트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거의 뭐 자동 완성처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 없이도 분명히 오류가 없는 서술이 초빈출 지문이라고 했고 틀리는 전지도 매번 여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보자마자 또 우리가 열심히 했던 4번 선지가 다시 한번 나왔다 이 정도예요. 그럼 8번으로 갈까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거의 뭐 한 2, 3분? 5번가요? 그쵸?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었고 7번은 뭡니까? 선입선출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입선출법인데 기말 재고예요. 기말에는 최근에 산 것부터 남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선 그어달라고 했잖아요. 산 거랑 판 거랑 섞이면 헷갈리시니까 저희가 지금 100개와 500개, 300개 그래서 총 900개가 있었고 그 중에 판 게 지금 정리해 보니까 650개를 팔았어요. 그럼 남은 개수 딱 떨어지죠? 우리가 몇 개를 기말재고 수량으로 결정하면 되나? 250개. 선입은 파는 건 앞쪽이지만 기말에 남는 건 가장 마지막에 산 것부터 남아요. 요거 1,400원을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요거는 계산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뭐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1,400원에 250개 곱해서 나오는 계산값이 35만 원이네요. 35만 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8번까지도 선입선출법. 뭐 속된 말로 한 100번은 넘게 풀었던 선입선출법. 자, 그러면 9번으로 가볼까요? 9번은 문제가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헷갈리면 제가 어떻게 수업에서 풀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뭔진 모르겠는데요. 일단 얘를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총자산 회전율은 여기가 앞에 게 구르는 거라고 했죠? 평균 총자산이고요. 여기가 매출액이지. 근데 매출액 중에 당기순이익이 20%래요. 그 매출액만 구하면 되죠? 평균 총자산은 둘의 나누기니까 30. 그럼 5회가 되려면 매출액은 150. 거기에 20%가 당기순이익. 30. 자, 그럼 9번도 됐고요. 우리 10번 문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저희가 결산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당연히 맞춰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이 10월 1일자에 그냥 거래가 어떻게 12월 말에 수정되면 되는지를 물어봤죠.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36만 원을 다 성급보험료 처리했어요. 근데 3개월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은 거니까 3개월치 보험료가 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딱 3개월치 나오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건 월 단위로 바꾸면 쉽죠. 월에 3만 원이고 저는 3개월치 9만 원이 비용된 1번을 바로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11번은 어떤 문제냐면 사할차를 물어본 건데요. 요 끝에 사발비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다 봤어요. 회사가 9,700원에 발행을 했대요. 발행가부터 우리가 구했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친절해. 9,700원인데 사발비 빼는 건 알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재무상태표에 9,500원이 장부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액면을 쓰고 여기 차감하는 요 자리가 사할차죠? 여러분들 얼마예요? 500원. 됐죠? 그래서 사할차는 500원이다. 자, 그리고 12번 갑니다. 이것도 제가 지방직은 이런 문제 잘 낸다고 했죠. 지방직은 자본거래의 영향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틀린 걸 찾아보랍니다. 정답은 1번.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수도 늘고 자본금도 늘어요. 다만 총계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느는 것을 증자, 주식 배당 이렇게 자본금의 특징으로 설명드렸으니까 1번만 정답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설명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죠? 무상 이런 거는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감자 증자로 구분하시면 되고 주식 분할은 수만 느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 바뀐다고 했었죠. 자, 그럼 13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수정 전 시산표래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라는 계정에 15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기말에 실제로 소모품 얼마 남았나 봤더니 12만 원이 남았대요. 그럼 저희 얼마 썼어요? 3만 원. 그래서 쓴 만큼 비용 처리. 1번. 그쵸? 쓴 게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치를 비용화하고 자산은 딱 3만 원 줄이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그러면 14번. 요게 그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요거 하나 정도였어요.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질문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X1년 7월 1일. 그렇죠. 우리 요런 거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7월 1일자에 차량 운반구를 잔존가 10이 있어요. 연수학계법 5년. 뭐 이건 우리한테는 껌이죠.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취득해서 바로 쓰고 있었대요. 쓰는가 보다. 그러다가 X2년도 10월 1일에 현금 70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기서 확인되는 손익은 다 구해야 되죠. 제가 보기로는 X2년도에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썼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손익도 있어요. 이 둘을 그로스업 해주셔야 돼. 그래서 처분 손익만 푸신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년도에 9개월 동안 사용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까다로웠다. 왜 까다로울까요? 이게 걸쳐 있잖아요. 그쵸? X2년 1월 1일부터 X2년 9월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년도 6월 말이 돼야 다음에 횟수가 하나 주는 연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0에서 10을 빼고 바로 15분의 4가 아니고 15분의 5의 6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X2년 7월 1일부터 3개월 더 쓴 거죠. 그래서 100에서 10을 빼고 15분의 4에 12분의 3 이렇게 구해야 돼요. 여기 조금 까다로웠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 손익은 전체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X1년 7월 1일부터 X2년도 9월 말까지 토탈로 감가가 되고 나서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하나를 더 구해줘야 됩니다. 두 번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장부금액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다 끝냈으면 장부금액은 64만 원이에요. 그럼 64만 원짜리를 70에 팔았으면은 이익이 6만 원 있는 겁니다.
자, 이익 6만 원과 요 감가상각비를 그로스업 해주세요 라는 거였죠. 감가상각비는 계산하면 21만 원이 나옵니다. 21만 원. 그래서 비용과 이익을 더해보면 감소는 하죠. 근데 둘의 그로스업만큼 감소합니다. 정확한 감소액은 15만 원으로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오늘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 중에서는 14번이 조금은 계산 과정이 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월수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가지라는 게 잘 캐치가 됐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자, 15번은요.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정부회계에서 우리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개정된 사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지방자산제 회계기준은 부채가 3개다. 원래 국가는 4개였는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수로는 구분 못하는데요. 지방이는 3개다. 3개로 외웠거든요. 4개야. 안 맞잖아요. 그죠? 뭐가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3개고 여기는 이런 거 없어요. 충당부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유동부채랑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벌써 틀렸어요. 1번이 답이었고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얘기죠. 뭐 비화폐성은 뭐 그 당시 적절한 한마디로 거래리 환율 쓰거든요. 부담한 당시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기재하면 되고요. 부채는 특별한 얘기 없으면 만기 상환 가액 가잖아요. 그리고 장기 나왔어요. 장기 연불. 현재 가치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개수만 외웠어도 진짜로. 1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6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랑 지방을 비교하는 문제로 냈는데요. 거의 비슷한 파트로 냈습니다. 1번 보시면 국가위주라는 규칙에선 투자 증권, 주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섞인다고 했죠. 주식은 각종 부대 비용 더해서 총평균법 맞죠? 자, 지자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민 편의시설이 좀 재밌는 거였어요. 그렇죠? 뭐 주민 편의시설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해요. 건설원가에 매입가 이런 거 부대 비용 더한 것을 원가로 둡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자산 이런 거에 대한 가액은 다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게 맞죠. 4번이 정답이겠죠. 우리 무형자산은요. 정액법으로 가야 돼요. 생산량 비례법이요. 이런 건 나온 적도 없어. 그렇죠?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가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다. 어디서 갑자기 생산량 비례법? 그렇죠? 답은 4번. 그러면 17번 가겠습니다. 단계배분법. 언젠가 나올 거라 했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단계배분법. 단계가 왜 좋냐? 어렵지 않거든요. 순서 표시하면 되죠. 자, S1부터 가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머리 위에다가 숫자 쓰시라고. 넌 1번이고 넌 2번이구나. 먼저 가는 친구는 다 줘. 그래서 S2한테도 3만 원 주고 질문이 P1이면 저희 P1만 체크하자고 했죠. P1이한테 4만 원 주고요. 하지 마요. 어차피 물어본 거 아니니까. 그럼 S2는 3만 원 보태서 갑니다. 23만 원을 이미 배부 마친 S1은 안 주고요. 둘끼리 반띵하라 이런 얘기예요. 3대 3으로 가는 거죠. 30%가 아니고. 그럼 23만 원의 반 주란 얘기입니다. 23만 원의 절반은 11만 5천 원이에요. 합계 전체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30만 원에 4만 원, 11만 5천 원을 모두 그로스업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45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도 전혀 막힌 게 없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 하나 얘기 외에는 저는 뭐 사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까다롭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18번도 가볼게요. 요것도 메모론가에 어디 전공하신 분인가? 우리가 25년 9급 시험에도 이런 거 물어봤죠? 자, 옳지 않은 거래요. 기초랑 가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직노다. 메모론가 경영자가 통제가 할 수 없죠. 그러면 의사결정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전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죠. 비관련 원가다. 자, 변동과 고정원가는 행태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를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이고 추적 안 되면 간접이죠. 2번.
자, 벌써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19번, 20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요게 이제 정상공손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정상공손 수량은 너무나 찾기가 수월하죠. 50% 시점만 문제없이 잘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기초 제공품은요, 6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60% 시점부터 제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럼 50%는 작년에 통과한 거죠. 올해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성된 거 중에서 2,000개는 벌써 도착했으니까 13,000개가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났다라고 했죠. 13,000개는 당연히 올해 검사 받습니다. 기말이는 70%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저희 검사 시점 50%는 요 두 놈이 통과한 개수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000개 중에 10%래요. 1,600개요. 원래 비정상 공손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뭐 정상 공손 물어봐서 이게 답이에요. 1,600개.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요. 매출원가 물어보는 거 보이죠? 제가 해설에는요. 제공품도 그리고 제품도 그리는 걸로 해봤는데 통합양식 써볼게요. 제가 매출원가는 전체적으로 통합양식 쓰면 좀 더 빠르다고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가요. 자, 원재료,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 매입액 안 주고 그냥 직접 재료 원가를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바로 그냥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공품부터 가겠다. 기초는 3,500원, 기말은 2,500원이면 기초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차액으로. 그리고 직제, 직노, 재간을 여기다 넣을 건데요. 기초 원가 3만 원, 제조간접 원가 6,000원이래요. 사실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제품은 4,000원, 6,000원이면 이쪽에 기말에 2,000원 더 커요. 여기가 정답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37,000원에서 2,000원 빼래요. 그러면 35,000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숨가쁘게 풀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거슬리는 거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도 좀 난감했어요. 이게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텐데 뭐 이런 회차도 있고 조금 더 까다로운 회차도 있겠죠. 다만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으니까요. 다음번에도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문제까지 열심히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여러분들 학습하는 기간 내에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합격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본 과정 충실하게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치러진 지방직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